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특별한 재산과 소득은 없지만 남편 국민연금 200만 원과 제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남편과 사별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에 갔더니 남편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제 국민연금 80만 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추납까지 해가며 10년 이상 성실히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의 유족연금과 제 국민연금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부부 동시 가입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4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그동안 받아왔던 남편 200만 원과 아내 80만 원은 국민연금의 3가지 종류 중 노령연금에 속하는 것인데요. 오늘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60%와 본인의 노령연금 80만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3가지 연금을 절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유족연금의 첫 번째 숨겨진 함정입니다. 이렇듯 오늘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남편의 유족연금은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 2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이고 아내의 노령연금은 8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시면 그래도 남편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30%인 36만 원에 아내 노령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116만 원입니다. 두 번째, 아내분의 노령연금 80만 원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하시면 120만 원. 과연 아내분께서는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본인의 노령연금 80만 원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하셔야겠죠. 따라서 그동안 추납까지 해가면서 10년 이상을 열심히 납부했던 아내의 노령연금은 몇 달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다음,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두 번째는 직역연금과의 차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지급하지만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유족연금은 무조건 60%를 지급하는데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지만 직역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나 차이가 나죠. 또한 본인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가입한 경우,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엔 본인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 100%를 모두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근본적인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추납, 임의가입, 임의 계속가입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 아닐까요? 다음,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세 번째는 유족 범위의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몰아서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순위를 설명드리면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부모, 4순위 19세 미만 손자녀, 5순위 60세 이상 조부모 순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만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60대에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음 순위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되겠지만 2순위인 사망한 60대 가입자의 자녀의 나이는 25세가 넘었지만 미혼일 가능성이 높고 3순위인 부모는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 조부모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연금을 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 시 남은 연금을 지정한 누구에게나 지급 가능한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유족연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장례비 정도의 사망 일시금을 친척 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 일시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소득 월액이 약 268만 원이므로 4배 이내니까 1,072만 원 정도를 사망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네 번째는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됩니다. 만일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던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으로 60%인 60만 원을 받던 아내가 재혼한다면 그동안 받던 유족연금은 소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단과 소멸의 의미인데요. 만일 재혼 후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로 혼자가 되었을 경우 재혼으로 유족연금이 중단되었던 것이라면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으시다가 재혼을 하시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유족연금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2023년 현재 유족연금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추천할 때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족연금의 중복 수급 문제, 기초연금 탈락 및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 지역 건보료 상승 등의 문제를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급 시기와 추납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해 더 걷고 더 늦게 지급하는 등의 연금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국민연금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